사귀는 사이라고 이제 딱 명시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바로 슬리퍼,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슬리퍼에 양말을 신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거슬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계속 유혹을 해서 그쪽 이제 유혹에 이끌려서 저쪽으로 갔는데 또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저쪽이 내가 온 그곳이 바로 또 아름다워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쉽고 재미있게 책을 읽는 새로운 방법. 안녕하세요. 1분 책 읽기 이난희입니다. 저는 패션 디자이너이자 북튜버예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오쇼 라즈니쉬의 삶의 길, 흰 구름의 길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만약에 낭독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낭독 북튜버라면 이걸 책을 마음에 드는 부분을 낭독으로 남기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 많았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낭독을 하기에 약간 뭐 발음이나 목소리나 이런 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해서 그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낭독하시는 분들 좀 배우고 싶어요. 그 방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를 예쁘게 내고 잘 내고 발음을 좀 정확하게 잘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 이게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산 책인데 한 3주 정도? 3주 조금 넘게 읽었어요. 굉장히 책도 두껍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한 3주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마음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 거의 불가능한 일은 중간에 머무는 일이다. 균형을 잡는 일,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과식을 하는 사람은 금식을 하기 쉽다. 이것은 얼핏 비논리적으로 보인다. 우리는 음식을 탐하는 사람은 금식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언뜻 생각하면 탐식을 하는 사람은 금식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이 오쇼는 반대로 탐식을 하는 사람이 금식을 하기가 쉽고, 그리고 바로 뒤에 성에 탐닉하는 사람은 쉽게 금욕주의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끝에서 끝에 있는 마음, 끝과 끝에 있는 마음은 서로 함께 공존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머무는 게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대는 곧 그를 미워하기 위한 반동력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되게 좀 표현이 웃기면서 이게 딱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친구만이 적이 될 수 있다. 먼저 친구가 되지 않으면 갑자기 적으로 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이들만이 말다툼을 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다.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미워할 수 있는가? 왼쪽 끝까지 이동하지 않고서 어떻게 오른쪽 끝으로 이동할 수 있는가? 사랑이라는 것은 친밀한 적대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알랭드 보통의 나는 왜 너를 사랑하는가에 이런 비슷한 대목이 나와요. 아무 상관이 없는 남이 슬리퍼에 양말을 신고 있으면, 마음에 안 드는 슬리퍼에 양말을 신고 있으면 화가 나거나 뭐 신경이 거슬리거나 하지 않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귀는 사이라고 이제 딱 명시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바로 슬리퍼,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슬리퍼에 양말을 신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거슬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 미워하는 감정이 생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중간에 머무는 것은 어렵다. 붓다가 발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곧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편으로 움직여 가지 말라. 중간에 머물라. 중간에 서 있을 때 그대는 어떤 반동력도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참 중간 가는 게 힘들죠. 뭔가 일이나 나의 감정 상태나 그런 것들이 중간을 유지한다. 항상 늘 평온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간을 유지한다는 게. 그게 참 뭔가 좀 힘든 것 같아요. 힘을 빼도
나의 어떤 감정이 그렇게 생겨버리니까 그걸 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걸 찾기 위해서 저는 계속 이 부분을 읽고 또 읽었었어요. 매력적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언제나 남의 아내다. 그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매번 다른 사람의 집이다. 그대의 눈길을 끄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자동차다. 멀리 떨어진 것이 언제나 그대를 유혹한다.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해선 그대는 장님이나 마찬가지다. 마음은 가까이 있는 것을 볼 수 없다. 오직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 볼 수 있다. 가장 멀리 있는 것이 가장 많은 꿈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마음을 잡아당기고 유혹하고 줄곧 그대를 부르며 초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대가 떠나온 저곳이 다시금 아름다운 곳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내가 저쪽 멀리 있는 게 마음에 들어서 그쪽으로 갔어요. 계속 유혹을 해서 그쪽 이제 유혹에 이끌려서 저쪽으로 갔는데 또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저쪽이 내가 온 그곳이 바로 또 아름다워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쇼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머무는 상태를 유지하려면 목이 메네요. 이 중간에 머무르는 상태를 유지하려면 사랑과 미움을 동시에 존재하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둘 다를 볼 수 있다면 돌연 그 둘은 사라진대요. 그러면서 이 둘은 의식 속에서는 함께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이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거, 누군가를 비판하고 또 불평불만을 하고 한다는 게 이 사랑의 감정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마음은 이 중간에 평온한 상태로 머물려면 내가 사랑하는 감정도 있고 미워하는 감정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나는 이 평온한 상태에서 머무는 거구나. 이게 꼭 관계에 있어서 사랑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내가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 이게 모두가 다 만족할 그런 100% 만족하는 회사 또는 100% 만족하는 직원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양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간을 양극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지만 우리가 중간에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쇼 라즈니시의 삶의 길, 흰 구름의 길에서 이 한 부분을 읽고 오늘 영상을 끝낼게요. 반대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라. 그것이 그대에게 균형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면 난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가 진실하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대와 나와의 관계는 사랑과 미움의 관계다. 모든 관계는 사랑과 미움의 관계다. 순수한 사랑의 관계는 없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